시작해볼까요? 박수 한번 시작! 진행을 맡은 김성훈입니다. 네. 오늘 책은요, 프랑켄슈타인이에요. 네. 다들 알고 있는 책인데, 근데 원책을 봤더니 재밌어요. 왜냐면 원 제목이 프랑켄슈타인 or the modern 프로메테우스예요. 예, 원 제목이. 프로메테우스가 뭐였죠? 예.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간을 뜯기잖아요. 예. 제우스의 징벌 중에 하나,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부시가 날아와서 간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밤 되면 날아가고. 근데 이 간이 재생력이 어떻게 죽으니까 다시 살아나. 아침 되면 또 쪼아먹고. 근데 그 징벌을 왜 줬냐면 인간한테 불을 줘서. 근데 그 전에 뭐 했냐,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명령을 받고 인간을 만들거든요. 인간을 만든, 지능을 빚어서 만들잖아요, 인간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프랑켄슈타인도 인간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한 건데, 쓰신 분은 메리 셸리인데, 그것을 쓰게 된 동기가 바이런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편씩 단편소설 한번 써볼까? 해서 시작한 건데, 이제 이 소설을 쓰게 된 거죠. 꿈에서 나타났잖아요. 꿈에서 괴물이 나타나게 한 것을 증폭해서. 이 책 하면 꼭 떠오르는 캐릭터가 이거예요. 네. 프랑켄슈타인 하면 이 이미지가 유명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프랑켄슈타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항상. 이것 때문에 우리들 이미지는 다 프랑켄슈타인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제목 뭐라고 써있어? 나 어때?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책을 한번 보셨잖아요. 쫙. 책에 읽고 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조별로 한번 나눠보세요. 이제 처음에 책을 잡으실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영화를 보셨던 분은 프랑켄슈타인 영화를 몇 년 전에 했던 영화 보셨다면 전체 내용 수고를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은 뭐예요? 합성되는 인간이 나와서 괴물이 돼서 사람을 죽이고 다니고 뭐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실제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책을 보면 정말 꼼꼼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나셨을 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책의 느낌 어땠는지 한번 조별로 한 5분 정도 나눠봐 주세요. 예. 시작하시죠. 직장을 다니던 이제 한 몇몇 분이 4분, 5분 정도가 모여서 새벽에 이제 책을 읽자 하는 어떤 그 의지가 있었는데, 그 의지가 14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회원수가 한 200여 명 정도 이상 이렇게 증가되었고요. 온라인 회원은 한 3,000명 가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선 환경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4명으로 시작했을 때의 공간과 지금의 공간하고는 굉장히 많이, 공간도 커졌고 독서 모임 장소도 한 5번 정도 이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게 초창기였다면 저희가 2007년도 12월에 대한민국 평생학습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회원수도 증가하고, 저희가 이제 좀 질적으로 많은 분들과 독서 토론 모임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도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우리는 좀 더 대중적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에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런 또 그 3번째 성장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매월 리더스 포럼이라고 하는 문화 행사를 또 개최를 하게 되고요. 또한 다양한 이 정보들을 지역사회와 그리고 인근에 있는 많은 지역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공헌 활동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시기적인 변화를 좀 겪게 되었죠. 예, 30초 후에 마무리할 테니까요. 한 명씩 대표 주자를 올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했던 책인 것 같아요. 1818년에 만들었고, 메리 셜리 이 여자애가 21살, 20살에 쓴 거예요. 그죠?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그 해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책을 읽을 때 느낀 거고요. 왜 만들었는데? 얘는 어쩌라고? 이걸 어떻게 가는 건데? 이런 의문을 갖고 봤거든요. 왜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데, 왜 얘한테만 이럴까라는. 근데 그것을 잘 뚫어보면 이 책에 묘미나 그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천재성이라고 하면 20살에 이런 그리고 그때는 그런 소설이었잖아요. 읽으면 안 되는 소설,
굉장히 그리고 남편이랑 해서 굉장히 그 외면당했어요. 지금이나 되니까 과학소설의 뭐 선구자, 페미니즘 어쩌고는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구자적으로 소설을 썼었던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그거 왜 괴물을 만들었어? 왜 만들어 놓고 이걸 따라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을 읽으면서요, 그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그 피조물을 만들어내서 그 이제 악의 존재로 이제 그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모에 어떤 혐오감 느끼면서 이렇게 일련의 이제 그런 그 살인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굉장히 그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도 저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내 자신감을 견주어서 과연 나는 이렇게 악하고 선할 때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상당히 그 전문적인 부분들이 깊숙이 묘사가 돼 있어요. 의사로서, 법률가로서, 항해가로서, 탐험가, 역사, 과학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녹아 있어서 과연 이 책이 20세 소녀의 입장에서 이렇게 썼을 수 있을까? 여기 이제 그 당시 교무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이라든지 그 돈이 많기 때문에 문화의 르네상스기를 지나치면서 사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자녀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환경은 참 불우했던 저자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그 시대적인 배경과 영국의 이 저자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들어가서 판단해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천재적인 그런 작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건 뭐냐면 작년에 재작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저는 문학작품을 좋아해서 오늘 프랑켄슈타인으로 해서 되게 좋았는데요. 그 괴물을 괴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토론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괴물로 보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이제 모아졌는데, 그러면 이 피조물을 인간으로 볼 것이냐라는 질문에서는 좀 의견이 갈렸었어요. 저는 이제 인간으로 볼 수 없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혼자 책을 읽으면 혼자 느낀 점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는데, 이제 함께 모여서 읽으면 저와 또 다른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까지 읽었어요. 근데 저는 책을 읽으라고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항상 아빠인 제가 책 읽는 모습을 옆에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뿌듯했어요. 리더스 클럽에 와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게 되고 책을 쓰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하는 일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책 쓰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걸로 인한 소식들 그런 거를 공유했을 때 그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동아리 아침에 나오는 게 생활화가 됐죠. 그리고 이 관공서나 또는 도서관을 돌아다니 보면 독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영양소 같아가지고 매일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도 현대정에 오래 있었는데 18년 근무했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2002년에 퇴직을 했지만 퇴직하니까 10년이 넘었지만 퇴직 이후에 동아리에 나오고부터 시작해서 읽은 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전공뿐만 아니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동네도 보면 동네별로 이 미니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또 어머니들이 쉽게 아파트 단지 안에도 있고 좋은 위치에 독서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만큼 지역사회가 지식화되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깝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프랑켄슈타인 뮤지컬이 있더라고요. 한대목 제가 괴물을 부르는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괴물일까? 자, 이번에는 그 5주까지 들었으니까 6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나와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착한 일을 하려고 막 아이도 구해주려고 하고 막 딸감도 구해주고 처음에 그랬던 걸 참 보면 그 괴물은 내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괴물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그 괴물이 사람들이 보기에 막 토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고 그 외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막 실망을 하면서 그는 그 외적 때문에 괴물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 그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이 좀 더 예뻤더라면 굉장히 사람처럼 서로 어울리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괴물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 괴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괴물이라는 단어를 딱 주어졌을 때 딱 첫인상이 뭐죠? 일단은 외모가 정상적이 아니다는 거, 또 하나는 악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전제에 이 괴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괴물은 괴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편협된 생각이 뭐냐면 외모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거든요. 이 사람이 악하다고 했을 때 처음에 전제를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선했고 감정 컨트롤도 가능했고 처음에 그런 행동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창조자하고 그런 갈등에 의해서 그 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간 거지 처음부터 악이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괴물일까라고 한번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괴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리수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제 생각이 또 뭐냐면 이 괴물을 통해서 작가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두 가지 의도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작가는 이 괴물을 통해서 정말 인간 사이에는 사랑이 필요하다. 애정 없이는 인간은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악으로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하고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라는 얘기죠. 특히 선입견. 외모를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다른 이야기 해봤습니다. 집집마다 괴물 하나씩 있다. 그리고 그 괴물을 만드는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집집마다 있다. 공감하신가요? 어떻게 알았어?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괴물을 만드는 것은 부모지. 부모의 능력이나 자질에 따라서 천사도 되고 괴물도 되고. 저는 자식 잘 키워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아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책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선에 이제 저희 유길무 회장님께서 직접 코칭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행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코칭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저자들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은 저희가 이 좋은 문화를 전주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저희 모임을 벤치마킹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리더스 클럽의 이런 시스템과 진행 방법들을 공유하는 오리엔테이션도 갖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이러한 문화와 저희 지식과 정보 노하우들을 다른 지역에 대한민국의 곳곳에 있는 곳에 좀 전파를 해서 이런 독서 문화가 대한민국에 좀 뿌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작은 소망들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어떤 지역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죠.